반갑습니다. 에듀테크 산업진흥 TF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유비온의 임재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정책보고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개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산업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글로벌 마켓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시장은 인구와 소득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인구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2025년까지도 늘어나서 특히나 2050년까지 많은 인구들이 증가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졸자라든지 고졸자라든지 이런 학력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장은 소득, 특히나 이제 정부 지출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큰데요. OECD에서는 국가별로 8% 정도를 교육에 지출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숫자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지출되고 있는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5에서 6% 정도, 이 정도고요. 기타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다른 지출까지 합치게 되면은 보통 한 7%, 8%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글로벌 교육시장의 마켓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홀론 IQ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숫자적으로 좀 정리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저희가 교육시장이 5.9조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 이게 2025년이 되면은 7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부분이었고 2030년까지 10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교육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연 4.8% 정도가 성장했던 그림들이 3.6% 정도로 연 성장하는 걸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장의 구조가 이 초중고등학교 시장, 그리고 대학을 포함하는 시장, 그리고 이제 직업시장 등등으로 이렇게 비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에듀테크 시장은 사실은 교육시장의 일부로서 홀론 IQ 같은 경우는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되는 지출 자체를 에듀테크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에 163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시장이 원래는 연 13.1%로 성장해서 341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어서 16.3% 정도 연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경우는 교육시장 모수가 바뀌고 우리가 지출되는 비율이 바뀐 부분들이어서 교육시장 내에서 한 4.2% 정도가 이미 에듀테크 시장이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 B2C와 같은 그런 서비스 형태들도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다양한 어떤 도구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런 식의 B2B 형태들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러닝 산업이 생겼던 2000년 전후로 해서 조금씩 이제 투자가 되기 시작해서
7년, 8년에 약간 성장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때가 아마 중국하고 인도가 이러닝 부분들이 도입이 됐던 시점이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20억 달러 이 미만의 그런 정도의 투자였었는데 글로벌 수준에서요. 2015년부터 조금씩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2018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서 사실은 글로벌의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핀테크하고 에듀테크 이 세 가지가 주류가 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좀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에듀테크 쪽에 벤처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부분이어서 VC 투자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2018년, 2019년에 많았죠. 그렇지만 그림의 형식을 보면은 2018년 정도가 정점이었고 2019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소강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다시 투자가 리버비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투자가 2020년, 2021년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특히 가치를 얘기할 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GDP가 그 나라의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시장 가치 또는 시장 총액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GDP나 글로벌 시가총액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들인데 이것은 이제 산업이 성장 단계나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수렴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에듀테크보다는 먼저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예를 들어서 시장 사이즈가 8조 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 달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날 여지들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극적인 거는 교육 시장은 지금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장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유니콘들도 아직은 상장을 안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역으로 표현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에 대규모로 상장들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개념적인 관점에서 조금 정돈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러닝이라 불렀던 부분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듀테크가 지금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교육이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가 지금 3세대 에듀테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전환점에 지금 저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트너 하이퍼 곡선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아마 이러닝 국면 그리고 에듀테크 국면 이렇게 아마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시점들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크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점들 그리고 학교에서 거꾸로 교실과 같은 다양한 어떤 교수학습 체제의 전환과 맞물렸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시점이 아마도 우리가 에듀테크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던 그런 시기로 우리가 특정을 이제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은 우리가 파괴적 혁신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이엔드, 로엔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요 자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에듀테크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러한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이런 식의 과정으로서 파괴적 혁신이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듀테크의 현상은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는
미래교육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현상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거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리는 현상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조금 더 분명한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OECD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림이죠. 골든 카츠 모형들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살피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골든 카츠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테크놀로지 간의 관계 또는 두 가지가 서로 경주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또는 실현된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이런 국면에 이루어지는데 교육의 어떤 혁신, 교육의 변화가 되는 경우 또는 교육이 그런 테크놀로지를 수용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크게 번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성장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번영을 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 이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현재 팬데믹 상태로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에듀테크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기술 수준에 비해서 학교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인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들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표지인데요. 작년에 정책 보고서 이름이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진흥 정책 보고서입니다. 날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5월 달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겨우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저희 산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보고서를 내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를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갖고 있는 컨셉들은 이 제목이 말해두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자. 그래서 이 상황을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어떤 컨셉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대응과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단기, 중기, 장기를 1년 단위로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2020년의 경우는 할 수 없이 공공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민간의 에듀테크가 준비들을 높여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자는 것이었고요. 2021년도를 중기로 봐서 이 시기부터는 민간 중심의 어떤 생태계로 서서히 전환을 해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자. 그러면서 학교 현장 내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교육 체제를 전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였고요. 장기는 2022년으로 해서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교육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시기적인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정책 보고서에 있는 어떤 정책들은 일단은 충분 조건형의 정책 하나, 그리고 필요 조건으로 있는 정책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책은 가운데에 있는 충분 조건형 정책입니다. 하나의 정책만 하자고 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초중 고등학교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본인이 예산이라든지 바우처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단 정책이었습니다. 그 기타 뭐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일단은 교육부가 해야 될 정책, 그 다음에 산업부가 해야 될 정책, 뭐 과기부가 해야 될 정책,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정책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사실은 종합적인 정책안들을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이런 정책 보고서의 성과 또는 평가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논의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시작이 되는 그런 중거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K방역 모형이라는 것이 K방역 모형을 다르게 설명하면은 사회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은 사회적인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이 발전되어야만이 이 산업이 발전되어야만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국판 뉴딜 종합 정책에도 잘 지금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계도 있었죠. 일단은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불완전한 어떤 거버넌스 자체가 여전히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일된 정부 부처들 간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식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잘 접목을 지금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시장 기회를 갖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태적으로 여러 에듀테크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협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파편적인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정책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별 어떤 대응 전략을 저희가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제 보고서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발간한 이제 보고서인데, 영국의 에듀테크 국가 전략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국가에서 국가 전략을 갖는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국가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금년도 2학기, 그러니까 이미 1학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공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이러저러한 지금 어떤 실험이나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2021년 2학기에는 민간의 공급 체계가 좀 정립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K-에듀 통합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ISP가 지금 6월 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데이터 표준과 같은 그런 연구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민간 중심의 그런 생태계가 좀 조성이 좀 돼야 되고, 그래야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안정화가 또 가능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들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미래교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또는 그런 거와 관련되는 설계가 좀 정돈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2023년도에는 민간 중심으로 되어 왔던 생태계가 공공의 여러 가지 어떤 R&D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일단 서비스가 융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 어떤 시기별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민간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민간의 LMS 학습 도구 컨텐츠 어떤 생태계가 빠르게 학교에 접목을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또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개념들을 접목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 이어서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자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 통합 또는 통합 인증, 생태적인 통합 이런 어떤 관점의 어떤 논리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이 돼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요. 2021년도 정책 아젠다는 일단 민간 공급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학교의 바우처들이 공급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에듀테크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단위로 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래학교의 어떤 추진 그런 체계들하고 이 부분이 잘 좀 결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 제도 부분들이 좀 정비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미 현장에서 하도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대상의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아젠다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표준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해외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 체계들이 구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사실 산업계와 정부가 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꼭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갖는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SAE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금 뭐 레벨 3다, 현재 레벨 4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레벨 5라고 하는 사실은 자율주행차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투비 모형을 우리가 정돈해서 그에 맞는 계속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이런 R&D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의 경우도 이런 식의 어떤 목표점들을 설정을 하고 데이터라든지 또 표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R&D와 관련되어 있는 과업들도 정립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래교육 체제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학생 중심적인 미래교육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숙제들을 잘 융합을 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다른 그 정부 그 토의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저희 산업협회 그리고 산업 TF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보다 이렇게 발전된 그리고 확실한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